최원현의 낭독의 공간, 수필가 최원현의 수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내만의 힘을 소개합니다. 아내만의 힘, 최원현. 참 이상하다. 내게는 없는 힘이 아내에게선 느껴진다. 내가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면 아내는 그 넘치는 힘을 생산력으로 만들어내는 신통함이 있다. 나는 일상 속에서 내 역할이며 위치를 가능한 줄여가고자 애쓰는데 아내는 넓히고 키워나간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와 아내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를 때 결혼했다. 그러니 수많은 시행착오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그것이 힘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각박하고 숨가쁘게 살았다. 아이가 태어나자 피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숙명적 책임감으로 더욱 자신을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조실부무하여 아무 의지가지 없던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거친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는지 놀랍기만 하다. 그저 모든 게 은총이었고 사랑의 빚이었고 그렇게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힘들의 도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이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의 시간을 얼마큼이라도 갖고 싶었다. 정년을 4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다. 그런데 그 시간조차 내 것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문학강좌 등 여러 일에 끌려 들어갔고 어느새 그 일로만 10년이나 넘어버렸다. 요즘도 하려는 일을 가급적 줄이고 내 영역이랄 수도 있는 것도 가능한 좁혀보려 한다. 내가 나서야 되는 일도 뒤로 빠지려 한다. 최소한 내가 하는 일을 줄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 또한 핑계일 수 있지만 마음 약한 내가 거절하기엔 압박하는 힘이 너무 강하다. 마음속 깊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도 커진다.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내려놓으라는 음성이다.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다. 아내는 시골로 내려가 살자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한다. 시골에 가 살아도 지금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없다. 눈으로 보고 모른 채 해도 할 수도 없을 때고 늘 문제인 허리도 그렇지만 난 손재주도 눈썰미도 젬병이다. 가까운 곳을 안내하는 약도 하나도 제대로 못 그린다. 그런 나를 내가 아는데 시골에 간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칫 내 성미에 우울증이라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일을 줄여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매사에 열정이 식어졌다는 말일 텐데 남들은 속도 모르고 나를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한다.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분수를 안다는 것이니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본 내가 이만큼이 내 한계란 걸 아는 것 아니겠는가. 지쳤다는 말도 되겠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금표가 되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뜻도 될 것 같다. 어떻든 현재의 나는 남은 생을 살아가는 과도기적 상태로도 볼 수 있고 보다 성숙한 삶으로 가는 분기점이랄 수도 있다. 그런 나이인데 함께 사는 아내를 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하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도하고 도전한다. 물론 그걸 해서 큰 무엇을 이루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나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내 눈에는 그저 신기하고 기특하고 부럽다.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기에 어딜 가느냐고 했더니 무슨 라인댄스인가를 하러 간단다. 그게 건강에 아주 좋단다. 다른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또 하나 추가했나 보다. 컴퓨터에서 뭘 찾았는지 도와달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라는데 그것도 해보겠단다. 왜 나는 지쳐있는데 아내는 아니 그런가. 사실 살아오는 동안 고생으로 말하면 나보다 아내가 훨씬 많이 했다. 지쳤다면 아내가 더 지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힘이 있는 것을 보면 여자는 늙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퇴하고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쩌다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 할라치면 아프기라도 해서 누워있으면 좋겠느냐고 내 입을 막아버린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아내를 보며 아내되게 사는 것 같다던 누군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아내는 내일 새벽차로 시골에 가겠단다. 나는 갈 수 없다고 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복숭아며 사과들이 다 떨어져 버렸겠다며 확인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아내는 떨어진 과일을 한 바구니쯤 주워올 것이다. 맛이야 제대로 들지 않았겠지만 아까워서라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걸 내 앞에 내놓을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그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그만한 열매를 받는다는 것만도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키운 결실들인가. 아내와 반백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놀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작은 키, 작은 책으로, 엄마로, 아내로, 누구의 몫도 아닌 내 몫이라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그걸 다 이겨왔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고 표현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내색도 하지 못했다. 많이 서운했을 것이다. 지난해는 유달리 가물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꼬챙이로 구멍을 파고 꽂아 두었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가을이 되자 팔뚝만한 고구마가 달려나왔다. 어찌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눈물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걸 캐내고 있는 아내를 보며 아내의 삶이 저렇겠구나 생각이 되어 힐끔 한번 쳐다보곤 고개를 돌려버렸다. 도저히 결실할 것 같지 않은 땅에서 열린 고구마처럼 아이들도 그리 좋았다. 순전히 그 또한 땅의 힘이고 고구마의 생명력이었던 것처럼 아내의 힘이었다. 그 힘들고 바쁜 시간들을 지나쳐 왔음에도 저렇게 일을 만들어가며 해내는 아내가 그저 신기하고 감사하다. 나는 늘 종합병원이다 싶게 부실한데 아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식물도 하나보단 둘, 셋을 같이 심어줘야 더 잘 자란다고 한다. 내가 이만큼의 이치와 자리를 만들어 온 것도 순전히 늘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다. 시골에 다녀오면 아내는 얼마나 무엇을 가져올까. 그 또한 아내만의 힘이 만들어낸 작품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악어새쯤 될까? 아내에게서 거대한 악어의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제야 아주 조금 철이 든 것일까? 아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제야 아내라는 그 힘을 아주 조금 알게 된 걸 거다.